비밀 연애. 오늘은 봄이 왔는지 우리가 네. 굉장히 화사하게 옷을 입고 왔는데 왜 이렇게 손에 꼭 쥐고 있죠, 휴대폰은?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죠. 네. 제가 뭐 휴대폰에 뭐 별다른 게 숨길 게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사실 터지면 끝장나나 봐요. 부끄럽잖아. 아, 누구랑 막 그렇죠. 뭐 메시지 주고받고 이런 것도 사람들이 본다고 하면 갑자기 소름 끼치잖아. 그럼요. 저 막 다이어트 비포 앤 애프터 찍으려고 뚱뚱한 사진 엄청 해놨거든요. 그 맞아. 와. 야, 저 보여드려야겠다. 따라라라라. 여기가 스튜디오 X 뉴스 뭐 팟캐스트나 이런 거 그죠 유튜브 하는 데인 것 같은데. 핸드폰 있죠? 네. 얘 진짜 이게 없어지면 엄청 불안하잖아요 요즘. 엄청 불안하죠. 그러니까 소중한 정보들도 너무 그러니까요. 많고. 전에 한번 이제 보니까 휴대전화 제가 살짝 만지려고 했더니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저요 심장마비. 중요한 게 있나 봐.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진짜 없는데. 근데 저는 이제 미혼 남성이다 보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은 오늘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지 아실 것 같아요. 아실 것 같아 이제. 네. 하정우 씨가 해커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정말 장안의 화제. 그러니까요. 좀 읽어볼까요? 네. 고호? 네. 음. 이 해커가 썼던 이 본명은 아니겠죠? 아니죠. 호씨 아니겠죠? 고호 아니겠죠? 네네 아니겠죠. 메시지 안에 썼던 이름이 고호였는데 네. 처음에는 이렇게 메시지 보낸 게 12월 초였다고 해요. 이제 하정우 12월 초 씨에게 얼마 안 됐네요. 네. 처음에는 이 주소록 띡, 사진 띡, 폴더 사진 띡 이렇게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너의 휴대전화기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불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해커입니다. 금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15억 원의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정우 씨 대처가 굉장히 좀 차분하고 좋았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재촉하지 말아달라, 좀 시간을 달라, 생각할 시간 달라 하면서 하정우 씨가 이 메시지를 받고 나서 본인 해킹당했구나를 이제 알아챈 이후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경찰에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경찰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을 좀 보내보세요라고 얘기 좀 조언을 받기도 했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용의자로 좀 압축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럼 해킹 당한 걸 알고서는 바로 신고를 한 거예요, 하정우 씨는? 한 3살 안에 해킹범에 대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메시지 주고받은 거 보니까 네. 그 해커가 범죄자잖아요. 근데 너무 착해 대답을 너무 다 잘해주고 네. 좀 약간 하정우 씨한테 말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네. 많이 들더라고요. 질문에 대답을 친절하게 다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에는 좀 갑과 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해커가 어쨌든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협박을 하고 있으니까 처음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정우 씨가 이제 금전에 대한 협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계속 하정우 씨가 기다려라. 야, 나 지금 바쁘잖아. 막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는 거에 해커가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니까요. 어떻게 보면 좀 능수능란하게 이 협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뭐 질문 쭉 12월 3일에는 주고받다가 대답 다 해주시다가 네. 하정우 씨가 연락을 딱 끊겼어. 네. 그러니까 다음날 정우 씨 촬영 중인가요? 예의 발라 예의. 근데 원래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해커들은 뭐 몇 시 몇 분까지 입금 안 되면 그냥 바로 유포합니다. 네. 뭐서 오히려 이제 이쪽에서 제발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상황이 입장이 그러니까요. 좀 바뀌어 있더라고요. 한가하실 때 회신 주세요. 당시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야, 이때가 또 그리고 그 백두산 맞아요. 때문에 한창 홍보로 바쁠 때잖아요. 네네. 이 백두산이란 영화가 하정우 씨가 주연으로 출연하기도 했지만 또 하정우 씨의 동생이 제작에 관여했기 때문에 네. 하정우 씨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하정우 씨가 한 인터뷰를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에 휴대전화기를 보고 잠시만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진짜요? 그런 게 있었구나. 그게 저는 나중에 뒤늦게 밝히기로는 이제 그게 본인에게 이제 해커가 지금 인터뷰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고 진정이 되지 않아서 얼마나 화장실 스트레스 다녔다고 받았을까. 해요. 일터에서 그죠? 아니, 나쁜 놈이야 진짜 그죠? 이분 잡은 거잖아요. 일단 지난 7일에 해커 일단 2명이 구속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총책이 따로 있고 이 두 사람은 돈을 받아서 뭐 이런 거 협박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실제로 하정우 씨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이 고호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 고 씨분. 이분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이미 도피를 해서 아직 잡히지가 않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빨리 잡혀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게 12월부터 지금까지 지금 4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기사화가 굉장히 늦게 됐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좀 먼저 아셨죠? 네. 언제쯤 아셨어요? 12월인가 1월쯤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동안 어떻게 이제 또 기자분들이 다 이렇게
엠바고? 일단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정우 씨 어쨌든 피해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기 때문에 이제 하정우 씨의 이름이 이제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기자들 좀 지켜줬던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경찰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암암리에 접근을 해서 한 방에 이런 그 뭐라 그러죠, 공범들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경찰에서도 수사를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했다고 해요. 하지만 1월 6일 날인가요? 그때 아마 주진모 씨의 휴대전화 이 메시지가 다 너에게 줄 돈이 없다, 나는 그 돈이 있으면 너희를 잡는 데 쓰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게 이제 1월 초경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주진모 씨의 일이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걸 보고 하정우 씨가 이거는 피해자임에도 너무 좀 어떤 피해가 막심하겠다. 그래서 일단 경찰 수사에 임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좀 노선을 바꿨다고 해요, 전략을. 주진모 씨도 그랬었고 최현석 셰프도 네. 기사가 떴었잖아요. 네, 그죠? 그 맞습니다. 같은 일당인가요, 다? 네. 지금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일단 금전을 입금한 사람들만 한 6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 돈도 꽤 된다고 하는데 몇억, 수억이 되는데 이 중에 최현석 셰프가 있어요. 네. 최현석 셰프 같은 경우에는 하정우 씨가 협박받은 것보다는 한 1년여 전에 해커가 연락이 왔었다고 해요. 당시에 해커가 최현석 씨에게 5천만 원을 달라는 협박을 했지만 주지는 않고 응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해커를 그랬겠죠. 구슬리려고 하고 대중들에게 어떤 그런 자료들이 주진모 씨처럼 공개된다는 그럼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 어떤 자료가 안에 있었는지는 혹시 일단 하정우 씨의 신분증 사본, 금융기록, 지인과 주고받은 사진, 문자 같은 게 있었다고 하고요. 여기에는 특히나 예전에 하정우 씨가 해외여행에 가서 찍은 그런 사진과 메시지 같은 게 있었다고 하고, 또 하정우 씨가 이후에 전화번호를 바꾸니까 그 바뀐 전화번호로 다시 연락이 왔고, 그리고 형님 말고도 다른 연예인의 해킹 자료도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연예인들에게서 휴대전화에서 빼내온 그런 자료들도 첨부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조주빈 혹은 박사방 그리고 또 엠번방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짓이냐? 네. 이렇게 연관 짓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어때요? 그거는 이제 조주빈이 본인이 그 박사방에서 네. 자신이 주진모 휴대전화를 털었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경찰이 이거는 조주빈을 조사하다가 바로 확인을 했어요. 사실이 아니었다. 네, 그리고 당시에 사실 조주빈 검거 당시에 조주빈이 허세 부린 거군요. 허세 부린 거였죠. 그리고 검거 당시 그 시기에 경찰은 이미 이 협박범도 특정해서 수사가 어느 정도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물어봤을 때 전혀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하정우 씨가 올해 2020년에 뭐 프로포폴 논란도 있었고 또 이번 해킹 사건도 있었고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스무스하게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그죠? 하정우 씨뿐만 아니라 협박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 나온 뭐 6명 이 정도가 아니에요. 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그러니까 협박을 받았다가 진짜 뭐 별게 없기 때문에 그냥 휴대전화 바꾸고 끝난 경우도 있고, 실제로는 정말 모르게 돈을 입금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왔는데 알아서 하세요 하고 연락 끊고 그냥 멋있다. 번호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 범죄들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이제 클라우드 계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백업이 되는 형식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똑같이 그 계정 백업 안 되겠어. 그렇게 잘했네. 그래서 그 그리고 그 보안 설정 잘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보안 설정 잘 하겠지만 처음에 가입할 때 대충 해놨던 사람들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타겟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해킹에 당해서 내 휴대전화와 똑같은 클라우드 계정이 공개가 되는 거니까 나의 개인정보가 다 이렇게 털리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도 좀 철저하게 좀 맞아요. 자주 바꿔야 되고. 네네. 아무튼간 이 사람이 안 잡혔잖아요. 아직 한 명이 안 잡혔죠. 이 고호가 안 잡힌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네. 네. 그러니까 안 잡혔으니까 빨리 잡혀야 되고, 그래서 잡아서 이제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앞으로 또 이런 범죄가 생기지 않고. 이게 뭐 내가 사생활이 떳떳하고 내가 뭐 범죄를 안 저지르고 그건 당연한 건데 그쵸. 이게 사생활은 소중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걸 지켜야 침해받으면 되니까 안 되죠. 스스로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밀폐된 공간에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비밀 연애 쉿!